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픽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오늘 중부지방에 최고 15cm가량의 폭설이 내린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퇴근길 그리고 또 내일 아침 출근길에 빙판길 염려가 되니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타이어 잘 점검하고 다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특히 미끄럽지 않은 신발 꼭 챙겨 신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종목 킥 서비스 출발을 할 텐데요.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국내 증시 어제 거래 대금이 3조 원 미만이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제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1933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500선 붕괴가 됐고요. 4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잠깐 보면 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팔자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로서 사흘째 순매도죠. 현재 개인만이 이틀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의 순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도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환율 움직임도 간단하게 봐드리면 네. 소폭 하락입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는 보합권까지 또 올라온 상태인데요. 1083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조정받고 있네요. 예. 종목 킥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매도 종목, 관심 종목도 보내실 수 있고요. 예.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또 투자 노하우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 이어서 LG U+TV에서도 서울경제TV, 특히 11시부터는 종목킥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수영 연구원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달의 별점왕, 네. 11월의 별점왕이시죠. 정태근 전문가와 지난 10월의 별점왕이셨던 박수영 연구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정태근 팀장님께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우리 박수영 연구원이 조금 마음 아프시겠어요. 네,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가져와야죠. 예, 네.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미모의 우리 전문가님은 한 분밖에 네. 안 계시거든요. 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에 적용이 되는 특별한 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네. 전문가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별점왕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12월의 별점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될 수 있을지 상담 받으시고 만족한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있잖아요. 013-3366-0110번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미수가 가면 참 좋으실 텐데요. 예. 저희가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2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표 받고 싶다고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요, 2년 전에 삼성 전기를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해갖고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비중은요? 20%요. 20%요. 2년이나 네, 들고 계셨어요? 네네. 예. 근데요, 요즘에 삼성 전기가 조금 올라와갖고 네. 단기 고점에 가서 이걸 매도를 하고 저점에 사야 되나, 그렇지 아, 않으면 예. 그냥 들고 쭉 가야 되나, 그게 고민스러워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전문가 의견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다른 6분은 어떤 의견이신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예, 6인의 자문위원단께 여쭤봤더니 6인 모두 보유, 그냥 갖고 가라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이분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게 조금 높은 가격까지 올라왔는데 네. 지금 팔고 저점에 다시 잡아서 매수가 좀 낮춰볼까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은 기간을 2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 예전에 그 삼성전기가 LED 상당히 부각이 됐을 때 그때 15만 원까지 갔다가 그게 좀 네. 조정받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길게 본다면 그냥 다른 전문가들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차라리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샀다 파는 게 솔직히 저도 좀 어려워요. 예. 샀다가 저점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그렇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좀 빠졌을 때 물타기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어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네. 만약에 어머님이 네.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이 빨라가지고 빨리 샀다 빨리 팔고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어머님 같은 게 펀드처럼 그냥 조금 길게 생각하셔가지고 종목 좀 매매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잘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도 같은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ED 때문에 갔었죠. 그리고 네. 2012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스마트폰 최대 수혜주 얘기 나오면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013년, 2014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이 아니라 한 섹터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게 삼성전기가 삼성그룹 내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의 부품을 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테마처럼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13년 넘어가게 된다면은 제 예상은 그래요. 삼성전자에서 그 풀 HD 그 LED TV를 만들 건데 그 얘기 나오면서 또 한번 어떤 그런 이번에 스마트폰 부품 부각이 됐듯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7만 원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계속해서 주식가가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만 보더라도 굳이 팔 이유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그 11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은 또 손실을 뭐 10만 6,500원인데 여기서 뭐 10만 원까지 빠지면 또 손실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샀다가 파는 재매수보다는 차라리 한 10%만 더 보태셔가지고 물타기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제가 보기엔 2014년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상히 할 수 있으니까 좀 어쨌든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2년 더 고생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회복 가능하고 10만 원도 가능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네. 내년도에는 IT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전문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지금까지도 힘드셨는데 당장 팔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견뎌보십시오. 예. 그러면요. 네. 2, 4분기 내년 2013년도 2, 4분기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요? 1분기쯤? 지금 추세라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추세가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내년 2, 4분기가 아니라 내년 1분기에도 12만 원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네. 추세가 안 깨진다는 전제를 깔고요. 시청자님, 네. 12만 원까지 네. 주가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팔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 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삼성전기였고요. 이제 네.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 들어왔는데요. 한국타이어보다는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최근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요? 네. 네. 매수 운이신데 좀 최근 주가는 가고 있는데 제가 좀 불안한 건 수급이 조금 네.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제 다른 타이어주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금호타이어 역시도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이렇게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갔는데 그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만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외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가격대랑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고무 가격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받는 기업이고 내년에 성장성이 좀 괜찮아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 계속 성장성도 나아지고 있고 실적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타이어 중에서 왜 굳이 넥센을 꼽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첫 번째 선호도로는 한국 타이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넥센, 세 번째 금호를 말씀드리는데 넥센 타이어를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17,900원 선을 넘겨야지 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쪽 부분이 여기가 자꾸 좀 저항대로 좀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7,900원 선 위에 넘어가면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조금 흐름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넥센타이어 적정 매수가 17,900원 이상선이고요. 넥센타이어보다는 한국타이어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매수 문의 하나 봤고요. 예. 이번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급락하는 종목이 있어서 좀 네. 봐드릴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NC소프트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장중에 14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군요. NC소프트 들고 계신 분 네. 매수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보내신 분은 27만 원에 25%시고요. 네. 두 번째로 보내신 분 20만 2,500원에 80% 비중이 많으세요. 20만 원대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네. 제가 아침 시간에 이제 루머 도는 걸 좀 접해봤거든요. 연기금 쪽에서 로스컷 물량을 좀 내놓는다고. 근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그건 뭐 연기금뿐만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 그 기관 투자, 외국인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매수하고 난 뒤에 수익이 안 나는데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루머든 사실이든 그건 상관없이 예. 그만큼 지금의 어떤 NC소프트의 어떤 환경이 좋지가 않다는 게 이렇게 루머든 소문이든 풍문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답이 지금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NC소프트 차트를 보면 35만 원에서 14만 6천 원까지 가파르게 내려갔죠. 이런 차트를 보였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현대중공업도 차트를 땡겨 본다면은 지금 NC소프트가 거의 비슷하죠. 쭉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제 2008년 9월달 뭐 20만 원까지 이탈해버렸는데 중요한 건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반등을 주기 위해선 이후에 보이시죠? 어쨌든 하반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야지 위에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보세요. 차트 한번 당겨볼게요. 자, 포스코도 2007년대 75만 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30만 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후에 하반 경성이 나왔죠. 30만 원 부분에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등이 나오죠. 지금 NC소프트는 간다 안 간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NC소프트처럼 어쨌든 바닥이 현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더 빠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이 간다 안 간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포스코 차트를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될지는 본인 판단에 제가 좀 맡길게요. 예. NC소프트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감내하실 수 있으시면 들고 가시고 아니시면 조금씩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 네. 봐드렸습니다. 이번 종목은 플렉스컴입니다. 매수가 16,4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매도 언제인가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예.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FPCB 기업으로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2가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플렉스컴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기대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렇게 쭉 이끌어준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비중이 지금 10%이신 걸 감안하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12월 연말까지와 내년 초까지는 지금 장세가 IT나 IT 부품주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 부품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소폭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 근데 그거 하면 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요거 좀 홀딩 더 해보시고 23,000원,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의 수익 실현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말까지 22,000원, 23,000원까지도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다른 네. 전문가께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다른 네. 전문가 의견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좀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매수문인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네. 사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예. 그리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 봐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그
앞전에 제가 인스타부터 얘기하면서 그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만 보여드렸는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이제부터 인스타부터가 어떤 부분이 나야 되냐면, 자, OCI 볼게요. OCI 보시면은 이것도 65만원까지 갔다가 20만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4만 7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덜 빠지는 국면이 나와야 돼요. 인스타부터 지금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여기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쉽지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볼 건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위쪽에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이 위쪽이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에이블 CNC고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에이블 CNC가 그 9,800원 정도 가격에서 이제 3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가격 조정이 할지 기간 조정이라 할지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그 에이블 CNC 차트를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에이블 CNC 올해 6월달 차트입니다. 자,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하고 난 다음에 현재 6만 원에서 에이블 CNC가 조정을 받았을 때와 상당히 지금 유사한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에이블 CNC처럼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패턴의 어떤 유사성을 가져가 본다면은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접근은 가능하되 손절가를 무조건 짧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에이블 CNC도 이전에 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5천 원 가격 지켜주게 되면서 2차 반등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3만 3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2만 8천 원 어쨌든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2만 9천 원 전에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2만 8천 원 짧게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수 일단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그리고 에이블 CNC처럼 전고 좀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이 나온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살 수는 있는데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매수가 2,900원에 비중 10%인데요. 뭐 오늘 장에선 2% 조정받고 있지만 최근 3일간은 상승했습니다. 예.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최근 3일 그렇게 급락했던 사유는 네.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살짝 좀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최근 한 3, 4일간에 다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기관 물량이 조금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급락을 좀 했던 면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조금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좀 홀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18,000원 여기선이 단기 지지선이었어요. 여기까지 조금 버텨주셔서 좀 다행으로 여겨지고, 지금 요렇게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도 마찬가지고 내년 후에도 계속 실적이 대폭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홀딩을 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손실폭이 있으시지만 목표가 우선 2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 드릴게요. 네. 그 정도 한번 바라보시고 거기서 좀 강한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면 전 고점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예. 기관이 차익 실현 물량을 많이 빼고 나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그 수익률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물량을 뺀 거니까 네. 지금 다시 또 기관이 조금씩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홀딩하시고 목표가 2만 원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파라다이스 2만 원 근처 다시 오시면 저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네. 정태근 전문가님께 봐달라고 들어온 종목이 있어서 봐드릴 네. 건데요. 아름다운 전문가님께는 두산중공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잠시 뒤에 아름다운 전문가님께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캠트로닉스를 지금 사도 될까요? 하시면서 244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지금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그거 보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추천했다는 말씀드렸는데, 딴 게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기간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이유라 봐야 될까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9,000원에서 17,500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수 추천한 탑 프로그램 이유가, 지금 이게 그 단기 저항권이 할 수 있는 14,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14,000원 돌파하고 난 뒤에 위쪽으로 매물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6,000원까지.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은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만 형성이 된다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 수급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팔 생각이냐면 또 에이블 CNC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에이블 CNC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만원 돌파 못하면서 10만원에서 9만원 정도 갈 거에서 거의 한 2주일 정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 못하는 흐름 나왔죠.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캠트로닉스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대신 손절가는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접근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 만약에 접근하신다면은 요거는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접근이 가능하되 17,000원을 손절가로 제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 체크하시라고 또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정태근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캠트로닉스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그 화신을 좀 봐주세요. 어떤 종목이요? 화신이요? 화신요, 화신이요, 화신. 네.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 11,000원을 주고 샀는데요. 11,000원에 비중은요? 예, 20% 샀거든요. 20%요? 예. 네. 근데 손절가 목표가 좀 일러주시겠어요? 목표가가 궁금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주가가 굉장히 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군요. 예.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수현 연구원님께, 아름다운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그런데 시청자님, 예. 장중 대응을 잘 하세요?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예. 아, 장중 대응은 좀 힘드세요? 아니, 전화로는 돼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주가가 너무 급락했다, 급등하고, 이거 정신이 없으시죠? 예, 그거 물렸다가요.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슬슬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여기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로 좀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또 급등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 지금 버틸 수 있으시다면은 홀딩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저는 한번 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부분에서 괜찮고요. 1,500원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 부분 한번 끊고 다시 재진입하시더라도 예. 그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박수현 연구원님, 그럼 다음 주까지 1,500원 선 좀 돌파하면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1,500원 선. 우선 좀 비중 손절하기도- 20%라고 말씀을 네. 주셨죠. 네, 예. 한번 다시 재진입 사인을 좀 드리더라도 한 번은 우선 좀 피하셨다가 가시면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님, 예. 저희가 다음 주에 전화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예. 이번 주 중에 장중에 1,500원 조금 돌파가 나온다면요. 예. 우선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진입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전화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약간 네. 아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났거든요. 네. 일단은 팔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저는 어디서 전화를 주셨지 했는데 강원도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네. 또 문자 봐야겠죠. 지금 11시 22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마크로젠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크로젠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31,000원이시고요. 네. 비중이 10%십니다. 지금 봐드릴게요. 진단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이분도 조금 불렸네요. 자, 지금 요건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이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을 볼게요. 자, 2만원 지지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쭉 줬죠. 그리고 35,000원에서 소위 말하는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세요. 주가가 3만원, 아래쪽에 보시면 3만원인데 3만원 못 지키고, 그리고 미끌려 버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3만원 회복 못 하면서 다시 한번 밀리죠. 그렇다면은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래쪽으로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다른 종목 예를 드릴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말씀드린 건 예를 드리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서. 자, 잘 보세요. 원폭밀산이라는 그 종목, 이게 상담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잘 보세요. 1,400원까지 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사고 나서 추세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추가적인 하락 계속 미끌리죠. 지지라인 못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원품물산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900원 정도 갈 거여서 어쨌든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마크로 좀 볼게요. 자, 마크로선도 보시면은 자, 38,000까지 갔던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3만원 못 지키고 또 밀려버리죠. 그 다음에 마크로선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여줬던 원품물산처럼 900 원품물산이 빠지고 난 다음에 900원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듯이 예. 마크로선도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 손실이 조금 감내가 안 되실 건데 일단은 10%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26,000원 지켜준지 못 지켜준지 그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 종목의 어떤 주가의 방향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제가 보기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도를 하신 다음에 26,000원 정도 가격 지켜주면은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해도 될까요? 다시 한번 문의를 좀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크로젠 손실이 좀 크신데요. 일단은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네. 다시 한번 사도 되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중공업 진단이 왔습니다. 예. 41,0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한번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급락해서. 네. 근데 저점에 참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우선 실제 크게 큰 그 가시적인 모멘텀이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종목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기관이랑 외인이 매도가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국 경제나 수주 기대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워낙 2달 사이 정말 많이 종목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성장성 가치가 이런 느낌보다는 두산중공업은 단기간으로 기술적 반등 노리겠다. 이렇게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시고 보시고요. 4만 원 선에서 손절가 말씀드리고 21선 부근 올라오면 그 선에서는 목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단기적인 반등 노리시면은 수익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장에서 앞서서 예. 급락하고 있는 NC소프트를 봐드렸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지금 하한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문의하신 분 가격이 17,484원에 25%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여쭤보셨어요. 2510님께서 보내셨는데 네오위즈뿐만이 아니라 네. 게임즈까지도 오늘 하한가 거래되네요. 오늘 제가 악인이 돼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해볼까요? 뒤지게 먹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예. 자, 오늘 제가 욕 먹을 거 각오를 하고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 좀 봐드릴게요. 예. 화면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각설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이게 그 8월 제가 잠시만요. 그 8월 18일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매각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기사를 제가 스크립한 건데 지금 기사 제목이 네오위즈 게임즈 매각설 도는 이유 이래가지고 올해 7월 1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터졌어요. 터지고 나니 터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EA라는 회사가 그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파 온라인이라는 축구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가 게임을 만들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유통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피파 온라인 게임이 그 전체 매출의 한 20%인가 30%인가 그 정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어떤 그 네오위즈 게임즈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별을 한다. 이 얘기가 7월 달부터 나왔죠.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겁니다. 요거는 팔 수 있으면 그냥 파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자, EA라는 회사가 네오위즈 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그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업체가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도 종목 상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온라인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게임 모멘텀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기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예.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겁니다. 올라갈지 망이란 기대감 때문에. 오늘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하고 네오위즈 게임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터져야 그 잠재적으로 불안했던 악재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요거는 팔 수 있으면은 무조건 파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판단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오위즈 봐드렸습니다. 저희가 몇 종목 더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표 모양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네. 예.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한 봄쯤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다소 높은 가격입니다. 14,98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아, 네. 네. 참 많이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심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은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지금께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죠. 작년 2012년 내내 삼성전자 그 전방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자꾸 투자를 지연하고 자꾸 그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 기업들이 계속 하락을 좀 맞았는데요. 이제서야 좀 모바일 수요가 좀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좀 상승 사이클을 슬슬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단가가 높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선 제가 그 차트를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보유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상승 추세 들어가는데 파실 의향은 좀 없으실 것 같고 중장기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은데 11,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번 부닥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단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가져가시는 시기는 제가 앞서 반도체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보유해도 가능한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1,000원 시점에서 한번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매물대와 지금 이제 이평선들 그쪽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선 좀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을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을 하시는데 네. 조금 더 보유하실 수 있으시다 하시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가져가시는데 그게 기간이 조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심택 지금은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우선적으로는 홀딩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11,000원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7748님께서 소리바다를 진단해달라고 하셨는데 매수가와 비중은 안 적으셨고요. 또 매수 문의도 모르겠고 네. 어쨌든 소리바다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네, 소리바다. 아무래도 음원 유통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음원 유통을 할 수 있는 활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음원 판매가 늘어난다든지 그 두 가지는 좀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음원 판매가 확대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음원 판매된 활로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거 보시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 이전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00원 정도에서 6,500원 정도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음원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자, 잘 보세요. 1,200원까지 갔던 주가가 6,500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 계속 빠지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보세요. 이전에 눌림목 보였던 자리인 2,500원도 지켜줄 듯 하면서 깨져버렸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빠진다면 1,6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원 판매 확대였던 활로가 모색이 된다. 아니면은 음원 판매가 증가한다. 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를 그만큼 돌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잘 보세요. 요것도 1,6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 앞전과 마찬가지죠. 요 앞전에 2,500원 지지받고 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원에서 지지받고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또 빠지죠.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요건 단기적인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1차적으로는 매수 접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진단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소리바다를 혹시라도 사고 싶다 하셨던 네. 생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진단을 통해서 아직은 살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1104번님께서 창원에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걸린 것 같은데요. 영흥철강입니다. 매수가 2,16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현재가는 1,895원이네요. 네, 지금 앵커님 재밌는 개그 하신 거 아니에요? 창원에서 보내느냐고 좀 걸렸다는 게. 네. 아무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그냥 그 넘기려고 말이었구나. 했는데 네, 짚어주시네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이분께서 정태근 전문가님은 네. 부산 사람인가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부산 사람인 걸 모를 수가 있죠? 아니, 나는 부산 가면 못 켜요. 이게 서울말친 줄 알아. 예, 강동석 아나운서가 박소영 연구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개그 코드를 이해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박소영 저만 이해를 고맙습니다. 했네요. 네. 종종 깨알 같은 네, 시간이 기대를 갑니다. 하도록 빨리 좀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영흥철강은 그 신공항 관련주로서 지금 좀 주가가 이렇게 급락 급등을 좀 하는 양상인데요. 왜 좀 매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왜 매도를 안 하셨을지 조금 궁금한데 지금 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외인이 좀 25만 주 정도 팔고 오늘 또다시 지금
그 현재가 창을 보니까 지금 한 11만 주 정도 또 다시 팔고 있어요. 어제는 사고 오늘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추세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네. 11,900원 선에서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좀 짧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철강 좀 아쉽지만 1,900원 선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막 보내시는데요.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생명 봐드릴 거고요. 네. 11만 5천 원에 50% 봐주십시오. 6222님께서 보내신 것 같고요. 5622님이시네요. 예. 네. 삼성생명. 최근에 보험주 재미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주 요새 재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무슨 변액보험인가요? 들어온 보험료를 뭐 펀드 이렇게 운용해갖고 주식 운용해가지고 뭐 수익금 돌려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보험의 큰 수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채권 이자 수익입니다. 근데 예. 채권 이자 수익인데 지금 계속해서 저금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저금리 기조 유지가 되고 있고 시중금도 약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5일 날 나온 뭐 머니투의 기사를 보면은 대형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 연간 수천억 이자 역마진이라는 2차 역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보험사들의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삼성생명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0만 원까지 반등을 줬다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9만 원 가격대 9만 원 짧게 잡아보면 9만 2천 원 안 깨고 9만 2천 원에서 요거는 9만 8천 정도 이렇게 지켜주는 것만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빠지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이 보험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조금 넘어가줘야 보험사들이 힘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봤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대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22만 9,316원에 비중이 35%.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가격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가격을 크게 이탈하면 우선 나오셔야 되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이제 수익 실현하실 일만 남으신 건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연비 관련 문제로 좀 많이 큰 폭을 하락을 했고 다시 또 저가 매수 기대감에 좀 기관이랑 이제 외인이랑 같이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22만 9천 원 그 가격대 중요시하게 보시고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한 24만 원과 24만 원 선까지는 수익 실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지만 거기 이탈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그 가격 꼭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현대차 오늘 종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2만 9천 원 선 지키시면서요. 손절과 또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는 지난주 종목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화 네. 연결을 통해서 봤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였습니다. 132만 원에 100%를 들고 계셨었고요. 네. 5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내년까지만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좀 몇 년 더 묻어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장기 투자가 맞겠다 하셨었는데 전화 연결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정말 축하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네. 승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조용히 또 강하죠.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144만 원까지 144만 원 맞죠? 네. 예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를 지금 다시 풀어드릴게요. 예. 네. 참 이건희 회장님이 참 기대가 거는 부분이 많은데 참 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네. 뭐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충분히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종목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뭐 궁금한 점은 다 풀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논을 나눌 생각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다면서 지난주 의견 동일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판매량이 정체되는 그 시점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었는데 네. 그렇게 그대로 의견 가시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봤습니다. 네, 저는 박수원 연구원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TLI였습니다. 매수가 13,110원에 비중 20%. 박수원님 연구원 의견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2년 전 처음 매수하신 다음에 작년 추가 매수 40% 예. 손해 중이셨는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주가는 아쉽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 들고 계시죠? 예. 네, 어차피 예. 목표를 8,000원, 9,000원대까지 기다리고 했으니까요. 네. 한 번 더 예스 받아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거의 종목에 네. 대해서 포기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예.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자님.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그 투자 전략 세워드린 거는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지금 살짝 저와 전화 연결했을 때와 거의 가격대가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5일선과 11선 지금 지지받고 있고, 오늘도 살짝 또 올라가고 있고, 밑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손절하시긴 제가 참 안타깝다고 네. 말씀드리고, 손절하지 말고 보유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8,000원 이상으로 좀 다시 한번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TLI 8,000원, 9,000원까지 기다려보고요. 네, 또 눈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시청자님, 손절하지 말고 더 기다리라고요. 네. 예. 기계차 운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예. 예, 눈 많이 온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응 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킥 서비스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 박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내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개선돼 코스피가 2,3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내년 중 코스피 변동 범위를 2,090에서 2,380으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또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내년 말 2,300까지 오를 것이라며 내년 GDP 성장률이 3.5%에 이르면서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2,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S는 세계 경기 회복, 주요국의 양적 완화, 국내 증시 저평가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중국, 한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주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7명 등 총 17명 규모의 2013년 정기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글로벌 경영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경영자로서 스마트폰, TV 사업 등이 글로벌 1위를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승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업 전반을 현장에서 더 강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경영 보폭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내정자는 2009년 부사장, 2010년에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너 일가 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제일모직 부사장은 이번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생명의 박근희 부회장 내정자도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승진이 내정됐습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현실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3개 이상 증권사가 분석한 157개 종목 가운데 작년 12월 말 기준 6개월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실제로 달성한 종목은 7개로 4.5%에 불과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적중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 여건이 악화돼도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며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목표 주가 산정의 기초인 실적 전망을 해당 기업에 의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120개 주요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2%, 3분기 영업이익은 3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증권사들은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마이너스 4%와 26%에 그쳤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나며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넉 달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외화 보유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지난달보다 26억 3천만 달러 증가한 3,260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산별로는 금 보유액이 37억 6천만 달러로 7억 8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중 금 14톤을 매입해 총 84.4톤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금을 산 것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7월엔 16톤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말 0.9%에서 11월 말 1.2%로 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은 실물 안전자산이라며 투자 다변화로 외화 보유액 전체의 투자 위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또 반고인 파리전 또 미술관 관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와의 차이가 너무나 많아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와중에도 목표 주가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증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리포트를 쓰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기업의 눈치도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만 보시고 목표 주가를 설정하셨다가 낭패 보는 일 없도록 기업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 종목 퀵 서비스에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가요.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네. 11시를 넘어서면서 코스피가 194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2%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같은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네. 중에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였었죠. 지금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의 순매수가 집중이 됩니다. 네. 344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